예, 안녕하세요. 성욱경제사무소 대표 김덕구 행정사입니다. 예, 오늘은 이제 제가 또 칠판 앞에 이렇게 섰는데요. 결혼비자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서 결혼비자에 대해서 배경 지식 같은 것들을 한번 간단하게 강의를 한번 하는 시간을 오늘 이렇게 가져봤습니다. 6 결혼비자입니다. 우리 아까 제가 전에 시간에 얘기를 했잖아요. A부터 H까지 있는데 A부터 H 안에 F가 들어가 있죠. 자, F 다시 6는 결혼비자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실 거예요. 혼인비자라고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F6는 이제 그 세 가지로 분류가 돼요. 약호가. F6가 있는데 F6는 결혼비자, F6-1이 있고 F6-2가 있고 F6-3가 있어요. F6-1은 처음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받게 되는 그 혼인 유지라고 이렇게 유지자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매뉴얼에 보면. 결혼을 하게 되면 처음에 받는 게 F6라고 보시면 돼요. 결혼하고 이제 어떻게 되죠? 자녀 양육하잖아요. 아기 나면. 자녀 양육이 바로 F6-2입니다. 근데 왜 F6를 받고 혼인 유지 중에 받는, 혼인 유지자가 받는 게 F6인데, F6-1인데, F6-1인데, 자연스럽게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잖아요? 근데 왜 또 자녀 양육이라고 해가지고 F6-2를 나눠놨을까? 왜 그럴까요? 자연스럽게 아기를 낳으면 F6-2로 바뀌나요? 이게 아니에요. 자,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이혼하는 자녀 양육자가 받는 게 F6-2라는 거예요. 네, 여기에는 이제 사실혼도 들어갑니다. 자, 법정혼은, F6-1은 법정혼만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외국인이 어떤 체류 자격을 받아야 된다고 하면 F6-2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F6-3는 뭐죠? 자, 이혼, 혼인 단절자. 혼인 단절자. 혼인 단절자는 재판상 이혼만 가능해요. 재판상 이혼. 자, 협의이혼 이런 거 안 됩니다. 협의이혼은 뭐죠? 양방이 서로 협의해서, 혼인 당사자 양방이 서로 협의해서 하는 게 협의이혼이잖아요. 그러면 협의이혼이라는 건 전제가 이렇게 깔려 있어요. 혼인 규칙 사유에 대해서 나도 좀 잘못이 있고, 이 혼인 생활에 대해서, 혼인 생활의 이혼에 대해 그 결과에 이르기까지 나도 좀 문제가 있었고, 너도 좀 문제가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 협의하자 해서 들어가는 게 이제 협의이혼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F6-3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F6, 1, 2, 3를 여러분들이 잘 구분을 해놓고 들어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궁금하신 게 또 뭐가 있죠? 뭐가 있다고 그랬죠? 한번 볼까요? 오늘은 F6 비자, 결혼 비자 자주 묻는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F6 비자는 어떤 비자인가요? 네, F6는 이제 결혼 비자예요. 이제 혼인 비자라고도 하고 한국인 배우자와 외국인 배우자가 결혼을 해서 한국에서 생활하기를 원하는, 결혼 생활을 원하는 외국인 배우자가 그 비자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 비자가 F6라는 비자라는 거예요. 네, 그럼 두 번째, F6 비자의 세부 유형은 어떻게 나뉘나요? 네, F6 결혼 비자는 또 세 가지 약호로 분류가 되는데 배경 설명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F6-1이 있고 F6-2가 있고 F6-3가 있어요. 여기 1은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처음에 받는 거 혼인 유지, 자녀 양육, 혼인 단절, 결혼해서 애 낳고 이혼도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세 개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 신청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기본적으로 신청 자격 요건은 혼인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법적으로 혼인 요건이 이렇게 갖춰져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인 배우자의 재정 요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부부가 의사소통할 수 있는 의사소통 요건으로 크게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네. 네 번째, 이와 관련 준비해야 할 서류는 크게 어떤 것이 있나요? 사실은 이제 우리 그 출입국 업무는 보면, 크게 이제 양식 서류 세트하고 첨부 서류 세트라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보통 보면 이제 제가 볼 때,
출입국 업무 중에서 결혼 비자가 굉장히 양식도 많이 들어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근거로서 첨부 서류 같은 것들도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본인이 서로 양국에 혼인신고가 됐다라는 그 혼인증명서, 우리나라는 혼인관계증명서가 되겠고, 이제 그 외국에는 이제 뭐 결혼증명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양 당사자의 이제 뭐 건강 확인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그 외국인 배우자라고 하면 그 외국인 배우자의 뭐 범죄 증명서, 무범죄 증명서 이런 것들도 좀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재정 요건을, 그 한국인 배우자의 재정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뭐 소득금액 증명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언어 요건을, 서로 의사소통에 관한 언어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한국어 그 능력 시험에 관한 그런 증명서, 성적 증명서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들어갑니다. 네. 다섯 번째, 신청 절차는 대략 어떻게 진행되나요? 네, 신청 절차는 기본적으로 결혼 비자는 사증을 받아서 들어와야 되는 비자예요. 사증 발급 인정 신청이라고 해서 한국에 있는 외국인 청에서 사증과에서 받아가지고 진행하는 건 아니고요. 무조건 그 본국의 그 외국에 있는 그 한국 대사관에 가서 그 사증을 받아와야 되는 그런 비자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 있는 초청인, 한국인 배우자의 초청인의 서류를 몽땅 보내드리는 거죠. 그 세트를 보내주면 현지에 있는 외국인이 그걸 받아서 그 현지에 있는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그 결혼 비자 사증을 신청하는 절차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 등록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에 외국인 등록을 하고 있는 외국인은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한국에서 체류 자격 변경이라고 있습니다. 그 체류 자격 변경을 통해서 한국에서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체류 자격 변경을 할 수 있는 그런 절차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 그 F6 비자 심사가 까다롭다는 말이 있던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건 이제 좀 역사적인 좀 그런 것들을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혼인 비자가 까다롭다. 되게 까다롭죠. 까다롭게 봅니다. 왜냐하면 위장 결혼이 되게 많았어요, 예전에. 우리 중국 한족들 있죠? 한족들이 중국에서 힘드니까 한국에 와서 일을 하려고, 취업하려고 위장 결혼을 하는 사례가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출국은 이제 그걸 걸러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걸러내다 보니까 서류 심사에 대해서 굉장히 까다롭게 보고 실태 조사도 나가서 실제로 혼인 생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러 나갑니다. 그래서 까다롭다는 말이 나와요. 그렇지만 제가 처음에 이제 13년 전에 일을 시작할 때는, 그때는 결혼 비자를 받을 때 위장 결혼도 되게 많았고, 제가 우리 손님을 상담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색안경을 끼고 보는 그런 사례가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13년이 지나고 지금 같은 경우는 글쎄요, 그 위장 결혼 되게 지금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그 역사적인 그 어떤 히스토리 때문에 출입국에서도 색안경을 끼고 많이 보는 편입니다. 하나 정확하게 제대로 핵심 키워드가 있습니다. 혼인 비자에는. 자, 이거예요. 뭐냐면 혼인은 진정성이에요. 진짜면 돼요. 진짜 결혼을 하는 한 부부이면 그런 모든 까다로운 것들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혼인 진정성을 가지고, 진정성이라는 건 뭐죠? 진짜잖아요, 진짜. 진짜. 혼인의 진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키워드를 잡고 혼인에 관한 비자를 상담을 받고 그 사건을 진행하는 행정사라고 하면 이 진정성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접근을 하면 까다롭지 않습니다. 일곱 번째, 경제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비자 신청이 어렵나요? 네, 그렇죠. 이제 결혼 비자에 대해서 재정 요건을 출입국에서 기준을 정해놓고 있고, 그 재정 요건이 안 되면 초청을 해서 혼인 생활이 안 될 거라는 거를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재정 요건이라는 건 요건입니다.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안 돼요. 그렇지만 그 요건을 또 깰 수 있는 그 예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양 당사자, 우리 그 혼인 생활을 하는 그 부부 사이에 임신이나 출산하는 경우는 그런 어떤 재정 요건이라든지 언어 구사 요건 같은 것들을 면제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예외적인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인도적 사유로 규정을 하고 있어서, 우리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외국인이 한국의 그 배우자로부터 초청을 받아서 들어오려면 기본적으로 그 외국인 본국에 있는 대사관에 신청을 해서, 사청 신청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자, 임신, 출산,
양 당사자 사이에, 부부 사이에 임신, 출산을 한 경우에는 예외적 규정으로 둬서, 예외적 인도적 사유로 둬서 한국에서도 자격 변경을 할 수 있고, 소득 요건, 의사소통 요건 면제됩니다. 면제.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면제를 해줄까요? 제가 아까도 어렵다고 했잖아요. 심사 까다롭다고. 혼인요건, 결혼비자가 까다롭다고 했는데 왜 그럴까요? 자, 진정성을 입증할 만한 가장 능력 사유 중에 하나, 뭐겠어요? 임신 출산이잖아요. 그래서 진정성, 야, 여기 둘이 애까지 낳는데 여기를 내가 둘이 부부인지 아닌지 뭘 들여다봐. 그래서 이런 분들은 재정요건, 의사소통요건도 다 면제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장 키워드로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이제 이거고,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이런 경우는 재정요건, 의사소통요건이 면제가 되더라. 그래서 이제 그런 진정성을 아주 강력하게 입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임신이나 출산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외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여덟 번째, 심사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심사 기간은 외국에 있는 기본적으로 사증을 본국에 있는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신청을 한다고 했잖아요. 대사관의 영사관, 그 나라의 대사관의 영사관의 현재 업무량에 대해서 되게 재량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몇 달이 걸린다고도 딱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 보통 보면 2달 안에는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국내에서 체류 자격 변경도 뭐 한 달, 2달이면 나옵니다. 근데 이제 혼인의 진정성이 입증이 됐을 때, 제대로 강력하게 입증됐을 때는 한 달, 2달 안에 일반적으로 나오고, 이거 좀 더 들여다봐야 되겠는데, 얘네들 조금 이상해, 이 부부 조금 이상해, 그러면 계속 잡고 계속 조사를 하는 거예요. 6개월이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 결혼비자가, 혼인비자, 결혼비자 이런 것들이 누구는 6개월 걸렸다고 하고, 누구는 4개월 걸렸다고 하고, 누구는 한 달 만에 나왔다고도 하는데, 그런 경우가 뭐냐면, 이렇게 혼인 진정성을 출입국에서, 이거 좀 이상한데? 심사를 좀 더 해봐야 되겠는데?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하다 보면 늦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개인마다 각 처해 있는 환경들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진짜 결혼을 해가지고 진짜 결혼을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걸 입증할 만한, 혼인 진정성을 입증할 만한 서류가 좀 부족해. 예를 들어서 이거죠. 둘이 부부고, 일상생활을 같이 공유하는 부부인데, 이럴 수 있잖아요. 남편이 퇴근하면서, 오늘 뭐 먹을 거야? 이런 것들을 통상적으로 많이 보내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없어. 이 사람은 톡을 하기 싫어해. 그냥 만나서 물어보고 싶어 해. 보니까 부부인데 통화 기록이 없어요. 카톡 기록이 없고. 이런 것들은 진짜 부부인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하나도 안 왔네. 그러면 출입국은 다른 간접적으로 조사를 하게 되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때문에 심사 기간이 좀 늦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탄력적으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출입국에서. 네, 아홉 번째, 비자 거절이 되는 경우는 어떤가요? 비자 거절은 뭘까요? 혼인 진정성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비자가 거절되는 경우겠죠. 그 다음에 우리 출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정 요건이라든지 의사소통 요건 같은 것들을 미충족했기 때문에 거절을 받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거절이라고 하면 왜 거절됐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행정사가 파악을 하고 회복해야죠. 그 결격 사유를 다시 요건을 갖춰서 재신청을 해야 되겠죠. 네, 그런 경우들은 포기하지 말고 단순히 서류 요건 위비로 불허가 됐는지, 아니면 혼인의 진정성을 입증하지 못해서 불허가 됐는지에 대해서 잘 확인을 하시고 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네, 열 번째, F6 비자에서 영주권 F5로 전환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가능하고, 우리나라는 지금 영주권 전치주의잖아요. 국적으로 가게 되면 영주권 전치주의를 택해서 영주권을 거쳐서 국적으로 취득을 해야 되는 영주권 전치주의가 도입이 됐는데, 예외가 있습니다. 출입국 관련해서 이제 F6는 바로 F6를 유지하면서 영주권을 거치지 않고 국적으로 가도 되고, 바로 F6를 가지고 있다가 혼인 생활이 2년이 지나면 간이계약으로 해서 귀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국적을 취득하기 좀 부담스러운 외국인 배우자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영주권을 취득해서 한국에서 살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영주 자격용 사회통화 프로그램을 이수를 해서 요건을 갖춰서 신청하시면 돼요. 영주권 신청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11번째, 불법 체류 이력이 있어도 F6 비자 신청이 가능한가요? 불법 체류가 있으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보통 이제 정상적인 체류 자격을 얻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뭐 이런 거죠, 뭐. 찍혔잖아요. 단순하게 쉽게 얘기해서 출국으로부터 찍혔습니다. 자, 찍혔어요. 왜 찍히면 어렵냐?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외국인들의 체류를 심사를 할 때는 색안경을 끼고 보게 되죠. 이 사람이 한국에 와서 불법 취업을 하지 않을까? 뭐 취업할 수 없는 비자를 허가를 해줄 때는 불법 취업을 하지 않을까라는 거를 전제해 두고 막 까나가거든요. 이렇게. 그런데 불법 체류 이력까지 있네? 불법 체류는 보통 여기서 그냥 한국에서 놀고 먹자고 불법 체류 하지 않거든요. 불법 체류는 뭐다? 자, 불체는 뭐다? 불법 취업이에요. 내가 불법 체류를 불사해서라도 한국에서 돈을 벌겠다라는 의지거든요, 강한. 얘는 불법 체류하고 불법 취업은 세트예요. 한국의 물가도 비싼데 왜 여기 와서 불법 체류를 해? 본국에 돌아가면 집도 있고 있는데 이렇게 말도 안 통하는 곳에서 무슨 개고생을 하면서 불법 체류를 합니까? 이거하고 세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게 없는 깨끗한 외국인이더라도 외국인청에서는 색안경을 끼고 심사를 하는데 불법 체류 전력이 있다? 쉽지 않죠. 그런데 우리 오늘 뭡니까? 오늘 주제가 결혼 비자잖아요. 결혼 비자를 받으려고 하는데 불법 체류 이력이 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불법 체류 이력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 못할 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정상적인 체류 자격을 갖고 혼인 비자를 신청을 하는 데 있어서 뭐 비용을 받고 진행을 해드리는데 그런 것도 좋지만 이렇게 불법 체류 이력이 있으신 분들을 데려다가 결혼 비자를 받게 해준다. 그러면 정상적인 체류를 갖고 있는 외국인을 결혼 비자로 받게 해주는 사건보다 수익률가 올라가죠.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이런 것들이 오면.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뭐냐면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현재 불체중,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 자, 이런 조합이면 자진 신고를 통해서 나갔다가 한국에 사증을 받아서 들어오는 방법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불체중인데, 자 이런 조합이 있어요. 자, 불체중인데 둘 사이에 자녀가 있어요. 임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인도적 사유가 있죠. 그럼 한국에서도 자변이 돼요. 자변이 되는데 이런 분들 자진 신고를 하게 되면 벌금 내야 돼요. 벌금. 보통 불법 체류 기간이 뭐 단기가 아니고 장기이기 때문에 막 몇천만 원 됩니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자진 신고를 해가지고 나갔다가 들어오신 게 낫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혼인진정성이 인증이 확실히 되면 구제돼서 결혼비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기하지 않고 우리는 행정사는 어려운 사건을 맡았을 때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는 거예요. 돈도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와도 어디 가서 지금 상담을 막 행정사 사무소를 한 10군데를 했는데 다 안 된대요. 행정사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다 안 되는 걸 내가 하는 거예요. 그냥 돈 많이 받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대표님,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결혼 비자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배경 지식이라든지 어떤 걸 염두에 두고 사건을 진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혼인 요건은 결혼 비자는 그 혼인 요건의 그 결혼의 진정성이에요. 혼인의 진정성. 우리 이제 진정성이라는 키워드를 항상 머리에 두고 이 결혼 비자에 대한 사건을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제 앞에도 설명드렸고 뒤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올라운더가 되셔야 돼요. 출입국 업무는 한 분야만 파서 내가 이 분야에 최고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여러 가지를 하셔야 내가 올라운더가 돼야, 출입국 올라운더가 돼야 출입국에서는 성공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다 명심을 하시고요. 다음에 또 좋은 컨텐츠 내용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